자, 보충 수업 원리합계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이 특강만 제대로 들어도 내신 문제 다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1번. 단리법과 복리법의 비교. 단리법, 복리법의 비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뷰의 뉘앙스가 좀 강하다. 베이스의 리뷰의 그 뉘앙스가 좀 강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1번 단리법은 단순한 이자의 계산법이죠. 단순한 이자의 계산법. 얘는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야. 자,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을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부른다. 자,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A1이 원금이야. 자, 내가 쓴 지금 이 A1이 원금이에요. 원금에다가 R%의 이자를 줄 거야. R%의 이자를 줄 거야. 아, R%? R%를 하지 말고 100분의 R%라고 할게. 100분의 R%. 이런 식으로. 아니야. 미안해요. 그냥 R이라고 할게. R. 근데 이렇게 말이 헷갈려요. R만큼의 이자를 줄 거예요. R만큼의 이자. 이자율이 R이라고 합시다. 이자율 R. 알겠지? 그러면은 원금에다가 A 곱하기 R. 이자에다가 R만큼의 이자를 붙이는 거야. 원금 A에다가 R만큼의 이자를 붙이는 거야. 됐어?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이야. A1의 원금에다가 이자를 이만큼 붙이면 이만큼 이자예요. 이자. 이만큼의 이자를 붙이면 받는 금액 A의 1 플러스 R. 이게 내 돈이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부르기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원금과 이자의 합기다. 그래서 원리금이라고 불러. 괜찮아? 자, 그 다음 또 일정 기간이 지났어. 이 화살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할게. 원금의 일정 기간이 지난 거다. 화살표는 일정 기간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금 이제 원리금이 얼마큼 쌓여 있냐면 A의 1 플러스 R만큼 쌓여 있어. 근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주는 거야. 나의 원리금은 이만큼 쌓여 있지만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A로 묶어버리면은 A의 1 플러스 2R이 되겠죠. 또 일정 기간이 지나. 그럼 얘는 원리금은 A의 1 플러스 2R이지만 여기다가 A 곱하기 R만큼의 이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3R. 이렇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자 받은 횟수가 n번이야? 이자 받은 횟수가 n번이야. 자, n번이면은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의 1 플러스 nr. n번 받으니까 nr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리법의 결론은 얘는 계속 같은 숫자를 더해가거든? 이자가 AR이잖아. AR이랑 같은 숫자를 더해가. 그러니까 결국에 1차식의 형태로 나오지. 맞지? 1차식의 형태로 나오고 그것은 등차 수열이다. 공비는 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얘가 단리법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리법 볼게요. 복리법은 이거예요. 원리금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다 이자 다시 줘야 되지 않냐. 안 주면 나는 이거 뺐다가 다시 넣는다. 뺐다가 다시 넣는 사람은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원리금 전체에다가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거. 이 방식을 복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원리금.
얘도 같은 형태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A1이 있었어. 자, 일정 기간 지난 후에 R만큼의 이자를 버틴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A 플러스 AR. 그러니까 첫 항은 사실은 독립법이나 단일법이랑 똑같아.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자를 붙일 때 원리금 A의 1 플러스 R인데 이 원리금에다가 붙인다고. A의 1 플러스 R에다가 곱하기 R을 붙인다고.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R로 묶으면 여기 1 남고 여기 R 남으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여기에 다시 한번 이자를 붙이는데 역시나 A의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이 쌓였잖아. 거기에 R만큼의 이자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의 1 플러스 R이 세제곱이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이자 받은 횟수를 n번이라 할 거야. 얘를 n번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 형태가 나오는 거죠. 등비수열. 첫 항이 A의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 형태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정기접근 구조 가봅시다. 우리가 방금 한 이 단일법과 복리법은 예금이라 보시면 돼요. 예금. 돈을 그냥 쌓아만 놓는 거야. 쌓아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먹는 것을 우리는 예금이라 불러. 그 다음 정기적금, 뭐 줄여서 적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적금은 우리가 월급 타면은 월급의 일부분 저금하고 또 다음 달에 월급 타면 또 저금하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 넣는 것을 적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적금은 이제 계속 많이 늘어나겠죠. 이자뿐만 아니라 내가 원금을 계속 넣으니까 원금에 대한 부분을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금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수학에서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건데 2020년 말이랑 2021년 초랑 같은 걸로 봅니다. 고등수학에서는. 얘들이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돼. 알겠지?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랑 나랑 친구 되겠죠, 그죠? 맞잖아. 왜냐면은 여러분 몇 년생이지? 너 몇 년생이요? 어? 04? 04년생이라. 04년에 난 무엇을 했지? 04년생이랑 04년 말에 태어난 애랑 이제 05년 아니지 똑같은 거야. 초에 태어난 애랑 05년 초에 태어난 애랑 05년 말에 태어난 똑같잖아. 나이가. 그럼 걔랑 똑같은 거야. 그럼 모두가 친구가 되는 거지. 지구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수학에서 여기서 계산할 때만 등호를 쓴다. 알겠지? 04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도 내가 정기적금 구조를 한번 보여줄 건데 이렇게 해보자. 1년 초, 1년 초, 그 다음에 2년 초, 그냥 동그라미 칠게. 3년 초, 계속 초, 이렇게. n년 초, 그 다음에 n년 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근데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1년 초에 내가 A1이라는 만큼을 넣었어, 여기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n년 말에 찾을 거야. 그 얘는 몇 번의 이자를 받게 되냐면 자,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땡땡땡, 여기 한 번, 이게 한 번이니까 여기 n-1번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 이게 플러스 1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받는다고. 그러니까 총 n번의 이자를 받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n번의 이자를 복리법으로 받는다고 하면 얘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냐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지. 맞지? 그 다음 2년 초에 내가 A1을 또 넣었어. 그러면은 이 A1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넣는 거야. 1년 초에도 A1 넣고 2년 초에도 A1 넣고 3년 초에도 A1 넣고 마지막 N년 초에도 A1 넣어서 이 전체 금액을 다 받을 거라고.
이게 적금이야 이런 게. 오케이? 그리고 2년 초에 나는 A1은 봐봐 생각을 해봐봐. 얘보다 1년이 빠질 거 아니야. 얘 기준으로 1년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N-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년 초에 넣은 A는 2번 빠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N-2가 된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N년 초에 있는 얘는 1년만 딱 이자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적금의 구조가 예금의 합집합이에요. 이것도 예금. 각각을 보면 예금이야. 각각을 보면 예금인데 예금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정기 적금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예금들의 합. 괜찮지? 각각은 예금이에요. 1년 초에 있는 것도 예금 취급하고 2년 초에 예금 취급하고 근데 이거 전체를 우린 적금이라 부르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원리금들이 하나 나오고 여기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 이런 원리금들이 다 합쳐서 내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원리금들의 합이다.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원리합계는 이거 다 더한 게 내 돈이니까 다 더해봐야겠지? 그럼 이거 다 더하려면 어떻게 더합니까? 보니까 얘네들은 얘를 만약에 첫 항으로 본다면 첫 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구조죠. 맞습니까?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구조죠. 등비수열의 합. 알겠습니까? 할게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하면은 봐봐. 공비가 1 플러스 R, 공비 마이너스 1, 첫 항이 요 놈이죠.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공비의 하행 개수가 N개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에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는 정기 적금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 기수불이랑 기말불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근데 기수불은 뭐냐면은 매년 초 아니면 매년 말, 기말불은 매년 말, 매년 초에 돈을 넣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각각을 구분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게 이게 기수불이야. 초에 넣는 거야, 초에. 기수불, 기말불의 차이가 뭐냐면 봐봐봐. 초에 넣게 되면은 이 N년 초에 넣기 때문에 1년을 받아서 첫 항이 이게 된단 말이야. 초에 넣으면. 맞지? 초에 넣으면. 근데 만약에 말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에 넣으면은 이게 한 번이 빠지지. 여기가 N-1이 돼. 그리고 나는 N년 초에 넣는 게 아니라 N년 말 한 번만 된단 말이야. 마지막에는. 오케이? 계속 말로 되면 N년 말, 2년 말, 3년 말. 여기가 N년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이 빠진다고. 그리고 N년 말에 넣은 거를 N년 말에 이자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아니라 A가 된다고 그냥.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고. 얘는 마지막에 얘가 이제 A에 1 플러스 R에 N-1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차이가 뭐가 되냐면 결국엔 요 자리가 차이가 난다고. 첫 항만 차이 난다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똑같은데 첫 항이 얘는 A. 얘는 A의 1 플러스 R. 오케이? 그래서 기습을 초에 넣는 것들은 공식이 요거에서 이거 빼면 R만 남잖아요. R에 A의 1 플러스 R 그리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기말부 같은 경우에는 R에 A가 첫 항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차이는 첫 항밖에 없다. 요거랑 요거밖에 없다. 초랑 말에 넣는 것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3번을 보면은 정기적금 구조에서 넣는 돈이 변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 정기적금 구조에서 넣는 돈이 변하는 경우.
간단하게 선생님 제목을 이렇게 줄일게요. 증액하는 경우, 증액. 아니면 감소해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증가해서 돈을 넣거든. 그래서 우리도 증액하는 게 더 우리의 미래에도 정서에도 좋으니까 증액하는 경우를 예시를 넣었어요. 돈을 계속 일정하게 A만큼씩 넣는 게 아니라 더 늘려서 넣는 거야. 오케이? 그 예제 한번 봐볼게. 어느 회사원이 2011년 초에 200만 원을 적립을 한대. 자, 2011년 초에 200만 원을 적립을 한대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 매년 초 이런 거 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초는 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전년도 적립금액의 5%를 증액하여 적립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2012년 초에는 5%를 증액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 5% 증액한 거 1.05만큼을 넣는 거라고. 그럼 2013년 초에는 얘도 증액을 하니까 200에다가 1.05에다가 5% 또 증액하니까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랬더니 2030년 말까지 2030년 말이에요. 이번에는 말까지 적립되는 원리 합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생각을 합시다. 말이 있으니까 앞에 초를 만들어 놓읍시다. 초 만들어 놓고 2030년 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의 200만 원은 몇 번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번의 이자를 받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200에다가 이자가 1.05에 20번을 받게 돼. 오케이? 왜냐면 이자는 이제 연이율 5%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요 놈은 두 번째 놈은 원금은 200에 1.05였으나 한 번 제외하고 19번의 이자를 받게 되겠지. 그럼 한 번 제외하고 19번의 이자를 받게 되면 1.05에 19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세 번째 놈은 200에 1.05의 제곱이지만 두 번의 이자를 제외하면 1.05에 18번의 이자를 받게 되겠죠. 느낌 오죠? 그럼 2030년 초에는 이제 200에 1.05에 19번 증액해서 넣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일로 가는데 한 번 더 받잖아. 한 번 더 받으니까 200에 1.05에 19번에 한 번의 이자 더 받으니까 1.0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그 증액하는 그 퍼센테이지랑 보통 이제 그 이자의 퍼센테이지랑 같이 줘. 1.05에 20제곱이 되죠. 아래 것도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할 원리 합계는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다 더하는 건데 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쓸 필요가 없지. 그치? 왜냐하면은 200에 1.05가 몇 개 있으면 1.05에 20제곱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0개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5에 20제곱은 2.65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2.65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 계산하면 결국엔 2번에 있는 1억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아? 요게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다. 원리학교에서 이제 증액하는 문제.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이자랑 내가 증액하는 퍼센테이지랑 같이 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같이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같이 안 주는 거 잠깐 생각해 볼까? 같이 안 주는 거 생각해 보자. 원금은 A라 그래. 그럼 얘는 이자가 증액을 R이라고 하고 이자를 R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는 R에 20번이기 첫 항은 두 번째 항은 A에 R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R에 19제곱이겠지. 세 번째 항은 A에 R 두 번 받고 그 다음에 스몰 R은 18번 받겠지. 그럼 마지막 놈은 A에
R을 19번 받고 스몰 r을 한 번 받겠지. 이거 자체도 근데 어떠한 수열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이 짝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r은 나눠줘야 되고 라지 r은 스몰 r은 곱해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공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를 첫항으로 잡았을 때 괜찮아? 그러니까 얘 갖다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만들 수 있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진흙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자율과 이 증액의 퍼센티지가 같지만 달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해줄까요? 1번 이자율과 증액률이 같을 때 이게 이제 예제로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다를 때 이자율이랑 증액률이 다를 때 오케이?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할부금 상환하는 문제. 상환을 편하게 얘기하면 돈 갚는 거야. 돈 갚기. 봐봐, 이런 느낌이야. 내가 상환금 A1을 껐어. 이게 상환금이야. 상환금, 갚을 돈. 편하게 갚을 돈이야. 큰 돈. 오케이? 상환금 A1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이거 이자를 치는 거야. 아, 이거 1년 빌려줄 테니까 이자, 내가 이거 은행에 1년 넣었을 만큼 이자가 갖고 와. 그러면 은행에 1년 넣는다 치면 N년 넣는다가 치면 얘는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 거야. 돈 받는 사람, 빌려준 사람은. 오케이? 빌려준 사람은 돈을 이만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이만큼 전체의 돈을 만들어줘야겠지. 이만큼의 돈을 받기 위해서 얘는 이제 월급을 모아갈 거란 말이야. 그럼 월급을 모아가는데 얘는 매달 말에 월급이 들어와서 매달 말에 적금을 들었어. 이거 말이나 초나 등호가 좀 달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A1씩 갚는다 그래. 얘가 내가 이제 갚을 돈이라고 할게. 갚을 돈 갚아 나가는 데. 이게 모아서 가는 거예요. 모아서. 그러니까 얘를 N년을 모으는 거야. A1씩. 오케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큰 돈이 필요해. 대학을 입학해야 돼. 대학 입학하면 돈이 없어. 그걸 꺼는 거야. 그 다음에 1년 뒤에 갚아야 돼. 그럼 내가 알바해서 조금씩 모아서 1년 뒤에 갚는 거라고. 그럼 얘가 1년 모을 때 통장에다가 넣어서 모을 거 아니야. 그럼 통장에다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정기적금 구조라고. 그러니까 매년 말에 낸다고 치면 얘 마르니까 기말불 n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r 이렇게 된다고. 얘가 모으는 돈이. 근데 이게 등호가 돼야 되겠지. 맞지? 이게 등호가 돼야지 이걸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합리적 거래는 이런 등호가 생겨야 돼요. 수학에서 여기 합리적 거래 이런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된다. 정말 편하게 정리를 하자면 편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예금이랑 적금이랑 같다. 예금이랑 적금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수학에서의 합리적 거래다. 빌려준 사람은 예금에서 이만큼 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갚아나가는 사람은 적금으로 이만큼 돈을 해가지고 놔야 되고. 알겠어? 근데 만약에 뭐 문제가 출제가 초로 되면 이거 초로 바꿔주셔야 돼요. A 1 플러스 R로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한번 볼게요. 갑은 주택자금으로 A은행에서 1,000만 원을 1999년 초에
빌렸다. 그래서 10년 후부터 매년 초에 일정 금액을 10년간 다 갚으라고 한다. 좀 어렵지? 단순 문제가 아니야. 봐봐. 문제가 내가 어려운 게 넣어놨잖아. 얘가 바로 갚아나가서 이 등호 나오는 게 사실 청주에서 기출문제 제일 많아. 예를 들면 값이 1999년에 해서 10년간 갚는다 그냥. 그럼 이거는 이게 1000만 원이고 이게 1000.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얘가 10%니까 이거 10. 10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 넣고 얘를 A1 해가지고 등호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함정을 파놓은 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가만히 있고 10년 후부터 갚는 거잖아.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 한번 봐볼게요. 같이. 1999년인가? 1999년 초. 내가 이게 지금 1000만 원 껐잖아. 1000만 원. 맞습니까? 그럼 이 돈은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내가 10년을 냅두고 10년 후부터 10년간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20년이 지나는 거라고 이 돈은. 맞지? 괜찮아요? 매년 초에 일정 금액의 10년간 갚으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얘가 뭐 2000년 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한 번 이자 쌓이지. 여기 3번 이렇게 쌓여요. 한 번. 그 다음에 뭐 1년 초 이렇게 되면 2번 이자 이렇게 쌓이는 거야. 알겠어? 얘는 언제부터 갚아나가냐면 10년 후부터 갚으니까 2009년 초로 우리가 생각해줘야 돼요. 그 2009년이 되면 여기가 딱 10년이 되는 자 해지. 맞지? 그리고 이때부터 갚아나간다고. 10년 동안. 그러면 봐봐. 여기서 중요해 얘들아. 10년 후부터 매년 초에 일정 금액의 10년간 갚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가 이제 중복이 되고 잘 봐야 돼. 얘가 왜 이 문제가 좀 어렵냐면 얘가 다시 1년인 거야. 여기부터 갚아나간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20개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1이라고 치지만 사실은 이제 1년, 2년 이렇게 갈 거지만 얘는 이제 11년 이렇게 간다고. 오케이? 2010년 초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제 그때 갚아야겠죠. 10년 더 지난 후에. 그럼 그 10년은 이 주황색으로 따지자면은 19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1을 치니까. 노란색으로 따지면 여기가 10인 거지. 알겠어?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빌린 이 1000만 원이 이제 얼마가 되냐 이걸 따져줘야죠. 1000만 원은 이 라인을 이렇게 씁시다. 이 1000만 원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쫙 지나가게 19번을 지나가는 거죠. 1000만 원에 1 플러스 아래? 아이고 씨 19번. 이게 아래 지금 1%니까 끄트머리로 와가지고 좀 좁아요. 1.1에 19번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해요? 여기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해요. 여기 X1이라 그래. 여기도 X1 이렇게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시간이 지난 후에 X에 10번 딱 파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10번인데 자기 자신 요거 제외해야 될 거 아니냐? 요거 제외시키니까 1 플러스 1.1에 9번. 요거는 X에 1.1에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럼 마지막 해 요때는 10. 요때는 그냥 X1 넣은 게 X1으로 갚아지게 되겠지.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등호로 세기를 이 빨간 색깔 선에 좁아가지고 참나 1.1에 19 얘랑 그냥 요거 다 더한 거 요거 원리합계로 다 더한 거야. 이거 원리합계 다 더한 건 기말분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냥? 아니면 원리합계 그냥 등비수열 공식 시작하면 1.1 마이너스 1 서탕이 x 그 다음에 1.1에 항해계수는 10개죠? 1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 1.1 10제곱은 2.6 이렇게 있죠? 문제가 진짜 어렵죠?
1.1의 10제곱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 1.1의 10제곱이 나왔고 2.6이라고. 그리고 1.1이 20제곱이 나왔잖아. 6.7이라고. 맞지? 근데 이거 선생님이 잘 뭐라 그랬잖아. 이게 애들 대충 풀면 여기 20으로 나와, 이게 주황색이. 근데 여기부터 딱 1년이 다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10년 차는 여기서부터 10이니까 19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나이스하게 여기를 20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문제 선생님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1.1의 9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19제곱은? 여기서 나누기 1.1 하면 되는 거예요, 양변을. 알겠습니까? 나누기 1.1 하면 6.08이 되는 거예요. 6.08. 이거를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정답 구하면 380만 원. 4번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정답 쓸 데도 없어요. 4번 X는 380만 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스킬은 근데 사실은 우리 청주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은 조금 보기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알아놓으면 지금 내가 이거 하나면 원리학교 끝난다 그랬잖아. 그치? 요 정도 문제까지 알아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열심히 칠판을 지우고. 자, 마지막 5번 현가. 현가는 이제 현재 가격이라 불러요. 현재 가격. 현재의 가격. 이거 우리 현가라 부릅니다. 오케이? 자, 현가도 합리적인 거리 적금과 예금이 같다로 세우면 돼. 자, A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은 기본적인 공식은 이거예요. R분의 A의 기말불로 쳤을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요거야. 기본적인 공식으로는. 이게 현재 가격이고 이게 현가고 이게 연금이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잖아. 그 연금을 뭐 10년 동안 받는다 쳐요. 그 10년 동안 내가 연금을 매년 받는다고 쳐요. 매년 1년 받아서 1년치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2년치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3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 열심히 받아서 넣어놓으면 이 돈이 되는 거지. 오른쪽이. 맞지? 근데 어떤 선생님은 나 싫어. 내가 언제 이 돈 쓰고 언제 해. 한 번에 줘. 나 집 살래. 한 번에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주는 그 기관에서 연금의 현재 가격을 따지는 거야. 이 돈을 큰 돈을 한 번에 주니까 얘를 한 번만 딱 주잖아. 그 이거를 10년 동안 묵혀놨을 때 이 돈과 등호가 되게끔 해주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격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조금 어려운 함정을 심어놨는데 정부는 기업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실업자에게 올해부터 생계보조 일환으로 매월 말에 10만 원씩 5년간 주지. 10만 원씩 5년간. 여기서 5년을 O라고 생각하면 안 돼. N을 O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보면은 지금 금년 초에 실직한 실업자가 5년간 받을 연금을 금년 초에 연이율 12%로 준대. 연이율 12%로 준대. 여기까지 그래 연이율 그럼 R을 11로 하면 되나? 이렇게 했는데 뒤에 문장이 잘 봐요.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연이율 12%인데 얘를 월이율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 결국엔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편하게 월이율은 1%겠죠. 그치? 이건 약간 달리법스럽게 생각을 해. 연에 12를 준다면 월에는 그거에 1%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이율 12%면 월이율 1%란 말이야. 그러면은 10만 원씩 5년간 실업연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결국 10만 원씩 60개월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시불로 현금으로 현재 받겠대.
그러면은 현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가가 A1이라고 하면은 얘는 결국에는 A의 1 플러스 몇 퍼센트? 1.1%라 그랬죠? 1.01, 1.01에 60개월 이만큼 받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금은 만약에 얘를 연금으로 받아 실업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매월 말에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1년 차에 지급한 거는 은행에 다 받아 이자가 안 쌓이지. 처음에는 안 쌓이지. 그 다음에 1년 차 또 지나야 쌓이는 거지. 맞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년 차, 2년 차, 60년 차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10만 원 넣었어. 1년 차에 10만 원 넣었어. 얘는 여기서는 못 받는다고. 여기서부터 한 번 되는 거야. 한 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59번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굳이 얘는 그냥 1.01 빼기 1 첫 항이 10이에요. 매년 말에 받으니까. 그 다음에 1.01에 59번. 59번? 아니죠. 이거는 항은 60개가 될 거야. 60번. 그러니까 여긴 60으로 써셔야 돼요. 알겠지?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됐어? 요놈이랑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요놈이 이제 A의 1.01에 60 이렇게. 맞습니까? 1.01에 60이 1.82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계산하면 정답은 2번 4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원리합계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것만 공부하면 그냥 원리합계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